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떻게 또 어떤 종목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제약바이오 투자 방법 세워야 할지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원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제약바이오 기업을 확인을 해봐야 될지 오늘은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 때 어떤 기업인가요? 네, 국내에서는 이제 두 개 정도 이제 치매 진단 키트가 상용화돼 있는데 이 첫 번째가 피플바이오 거고 두 번째가 퀀타 매트릭스 거입니다. 피플바이오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네. 같이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피플바이오의 혈액 치매 진단 키트 제품 알츠온 같은 경우는 이미 2021년에 신의료 기술 인증을 받으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진출을 이제 활발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그쵸.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퀀타 매트릭스입니다. 퀀타 매트릭스요? 네, 지난해 10월, 2024년 10월에 퀀타 매트릭스의 혈액 치매 조기 진단 키트 알츠 플러스가 평가 유예 신의료 기술로 선정이 돼서 이제 올해부터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의료 기술이 뭔가요, 이게? 네, 평가 유예 신의료 기술은 네. 임상 시험을 거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까지 받은 제품 중에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제품들은 신의료 기술 평가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미리 이제 현장에서 의료 현장 제품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패스트 트랙 이 정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신의료 기술 평가가 완료돼야 이게 완전히 상용화, 자유로운 그쵸. 상용화가 되는 건데 그 전 단계에서 한 2년 반 정도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트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알츠 플러스라고 이제 퀀타 매트릭스 제품은 올해부터 앞으로 2년 반 동안 이제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퀀타 매트릭스에게 어쨌든 뭔가 이점을 준 거네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효과가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검증된 건 아니지만 아직 그래도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저희가 지난번에 피플바이오는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치매 치료제 관련된 수혜가 있을 거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그렇죠. 자, 퀀타 매트릭스는 그러면 후발주자로 들어왔단 네. 말입니다. 그럼 네네. 어쨌든 피플바이오와 네. 경쟁이 네, 붙어지게 맞아요. 경쟁을 하게 되는 건데 경쟁구도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점이 있겠죠? 뭔가 더 장점이 있어야 네. 이쪽을 저희가 투자하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가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직접 퀀타 매트릭스 대표를 만나고 그래요? 왔는데요. 일단 이제 국내에서 혈액으로 치매 조기 진단을 하는 제품 중에서 네. 유일하게 이제 간이 인지 기능 검사, 뭐 임상 치매 척도 검사, 뭐 전문의 진단 이렇게 치매를 검사하는 다양한 이런 인지 기능 테스트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랑 이 혈액 진단 키트 제품의 결과값이 이제 우상향, 그러니까 얘가 좋다고 나오면 얘도 좋다고 나오고 얘가 나쁘다고 하면 얘도 나쁘다고 나오는 이런 유의성을 보였다. 이걸 통계적으로 입증했다. 이 포인트를 이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보통의 제품들은 그럼 어떻길래라고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 여쭤봤더니 방향성이 다른가요? 다른 제품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요? 인지 기능 검사에서는 되게 나쁘다고 나왔는데 혈액 치매 진단 키트 결과는 엄청 또 좋게 좋다고 나오는 나오고. 이렇게 서로 이제 방향성이 상관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결과값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우리 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그러니까 임상 시험을 통해서 검증을 했다는 거죠. 지금 그래프를 네네. 보시면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네, 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우상향하고 네, 있는 거죠? 맞아요. 그제 가로축이 두 번째 그래프 보시면 인지기능 저하군 테스트. 가운데 거.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도 인지기능 저하 테스트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중증이고 그리고 왼쪽의 세로축이 이 알츠 플러스가 이제 더 위로 갈수록 중증이다라는 걸 말해주는데 이제 오른쪽에 중증이니까 위에 이제 지수도 올라가는 그래서 우상향을 보이는 그런 결과값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보통 인지기능 검사라고 말을 하면은 네. 병원에서 어쨌든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면담을 해야 그렇죠.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고 그런 맞아요. 건데 맞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게 상관관계가 나왔다는 것은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뭐 의사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이런 경향성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아닌가요?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 그런가요? 물론 상관관계는 이제 대규모 임상 시험을 통해서 입증이 됐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병원에서 의사분을 만나서 면담을 통해서 어떤 결과지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네. 이렇게 테스트질의 이렇게 객관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최소 30분에서 2시간 이상 걸린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혈액 치매 진단 키트는 결과가 그냥 혈액만 한 방울 뽑아서 넣으면 바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최대 하루고요. 반나절 정도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러니까 의사랑 굳이 뭐 그쵸, 예약을 막. 잡거나 네. 테스트를 보겠다고 신청을 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그 테스트만 적용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혈액에. 그쵸. 그런 점에서 엄청나게 편리하겠네요. 편리하다. 그래서 뭐 퀀타메틱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이제 갈수록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스마트폰 사용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뇌 건강 챙기는 것도 좀 일상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건강검진센터에 진입을 하면 이제 한 최소 40대 연령대 분들부터 그냥 매년 또는 2년에서 3년 주기마다 한 번씩 뇌건강 체크를 위해서 받아보는 그런 정기적인 생태계를 검진을 받게 되는. 네, 그런 사이클을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치매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키트를 이쪽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퀀타메트릭스가 그러면은 아까 네. 이렇게 알치 플러스가 네.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했잖아요. 네. 인지 검사 결과랑 같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아까 다른 회사들은 그게 안 맞는 경우들이 경우도 있다고 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뭐 기술이나 뭐 배경 뭐 이런 게 뭘까요?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혈액 치매 진단 키트는 그 바이오마커라고 우리 몸의 이제 생체 표지자라고 하거든요. 그게 치매인지 아니 쉽게 말해 그게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인지 아닌지를 이제 이제 보는 그 인자가 하나입니다. 하나 기존 제품은. 네네. 근데 여긴 4개입니다. 네 4개. 개. 그래서 베타아밀로이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치매 기전 단백질이거든요. 이거 외에도 갈렉틴, 안지오텐신, 페리오스틴 뭐 이렇게 4종의 바이오마커를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더욱 촘촘하게 치매 유발 단백질 인자들을 이제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알츠 플러스의 정확도는 75% 정도로 완전 높진 않습니다. 네네네. 기존 제품보다는 낮습니다. 그런가요? 네, 피플바이오 거보단 낮은 거예요? 네. 기존 제품은 네네. 이제 80%대고요. 그런데 이제 회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제 건강검진센터에 이 제품이 진입을 했을 때 그냥 충분히 쓰일 수 있는 정확도 수치다. 이 75%라는 거. 네. 그냥 평균적으로 75%는 뭐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지만 이 정도면은 충분히 검사 판별할 정도는 정확한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대규모 임상을 통해서 이 정확도를 높여갈 그럴 의향도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어쨌든 시청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네. 결국에 이게 아까 퀀타메트릭스 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정기 건강 검진에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나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에 따라서 실제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냐,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이냐,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혈액 치매 진단 키트 국내 시장이 한 2천억 원 정도 네네. 되거든요, 규모가. 그런데 이제 일단 이 시장에서 3년 내에 매출 100억 이거는 이제 무조건 달성하겠다 이렇게 약간 보수적으로 잡기는 했습니다만 올해 상반기 안으로 대형 건강검진센터 진입을 마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잠깐 언급드렸듯이 생태계 그러니까 뇌 건강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상 건강 검진 받듯이 뇌 건강도 챙기는 그런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예방, 관리, 진단, 뭐 거의 관련한 어떤 영양제까지 네네. 같이 이렇게 판매를 해서 매출을 내는 그런 전반적인 생태계 구축하겠다. 이런 게 이제 중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최대 20년 일찍 조기 발견을 할 수 있거든요. 예.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은
지금 상용화된 치매 약을 보면 중증, 완전 중증 환자고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약이고 FDA 승인 받은 약은 또 이 약이 맞을 확률도 30%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경증 환자를 위한 완전한 치매약은 없다고 보여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뭐하러 내가 20년이나 일찍 먼저 이걸 알아야 되냐. 네, 진단을 왜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또 퀀타 매트릭스 설명에 네네. 따르면 이제 스웨덴에서 엄청 대규모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했대요. 한 1조 원 들여서 예, 예. 했는데 뭐 식사랑 신체 활동, 사회 활동, 인지 능력 강화 훈련, 그리고 심혈관 위험 요인을 관리를 하면 이 5가지를 관리를 하면 실제로 치매 발병률을 25%를 낮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논문에까지 실렸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만 생활 패턴을 바꿔도 이런 치매 치매를 줄일 발병 수 가능성을 있으니까. 줄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뇌 건강을 정말 관리한다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그런 퀀텀 매트릭스 같은 회사가 만들고 있는 진단 키트를 통해서 내가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미리 좀 인지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걸로 뭔가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네. 이런 전략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퀀텀 매트리스와 뭐 피플바이오와의 뭔가 경쟁이 앞으로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실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 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주가의 흐름은 좀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첫 번째 퀀텀 매트리스 맞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는 알테오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어쨌든 알테오젠이 또 이슈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또 알테오젠 주가가 조금씩 약간 올라오고도 있는 상황인데 네. 지난주에 1,550억 원 규모 상환 전환 우선주 발행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거에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뭐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4일에 이제 1,550억 원 규모 네네. 상환 전환 우선주 RCPS 43만 4,848주를 발행한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네. 발행가액 주당 35만 6,433원입니다. 제3자 배정 대상자는 NH투자증권, 한영증권, DB금융투자 포함해서 한 24개사나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에 RCPS 발행으로 일단 주가 상승을 이제 오랫동안 주가 상승 좀 억눌려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금 조달 이슈 해결이 되면서 좀 해소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번 증자는 여기 특이한 게 알테오젠에 상당히 유리한 어떤 투자 조건으로 그러니까요.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그럼에도 24곳이나 참여를 해서 왜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는지 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원래는 뭐 알테오젠 쪽에서는 뭐 CB 전환사채로 그냥 할 거다 이런 네. 이야기들도 있었고 네. 아니면은 뭐 전환 우선주 CPS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RCPS로 갔어요. 이 네. 이유는 뭘까요? 네, 그래도 자신이 있었다는 건가요? 네, 일단 참고 삼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CB 같은 경우는 일정 조건에 따라서 보통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어떻게 보면은 주식 관련 사채를 말하고 그쵸. CPS랑 RCPS는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로 전환 주식에 속합니다. 그래서 회계상으로 CB는 부채로 잡히고요. CPS랑 RCPS는 자본으로 인식돼서 기업의 부채 비율을 높이지 않습니다. 알테오젠이 이제 RCPS를 최종적으로 발행을 한 건 지분 희석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RCPS는 전환 조건들을 중간에 뭐 바꾸거나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주식 전환을 또 막을 수도 있고 또 가격도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최대한 희석시키는 걸 막아주죠.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쨌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RCPA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투자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제약이 있는 네. 그런 조건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듯이 많은 자금이 몰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이유를 이제 네네.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가 기술 이전 계약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알테오젠은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랑 MTA라고 물질 이전 계약, 그러니까 기술 이전의 이제 전 단계 격인 MTA를 이제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론되는 빅파마만 해도 뭐 사노피, 아스트라제네카, 길리어드 이렇게 빅파마 쟁쟁한 곳들이 이제 나오는데 올해 1분기 안에 새로운 빅딜이 나올 거다.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시장에서. 네. 네, 그렇군요. 또 빅데이터 이야기가 나오면 어쨌든 뭐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자, 그러면은 어쨌든 RCPS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흥행을 받았어요.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지난해 이때 RCPS 이야기 나올 때 또 하나 나왔던 게 특허 관련된 이야기였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때 주가가 엄청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RCPS 같은 경우 일단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뭐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고 뭐 결국에는 이 특허 문제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특허 같은 경우 잠깐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네. 지난해 11월에 머크의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에 사용된 제형 변경 기술이 경쟁사인 할로자임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찌라시가 증권 시장에 돌면서 주가가 한 차례 급락을 했고 또 여기다가 이제 머크가 할로자임한테 어떤 이제 특허에 대해서 등록을 한 다음에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이런 소식까지 또 이제 네네, 전해지니까 주가가 또 떨어졌죠. 그래서 45만 원이었었는데 지난해 12월 20날에는 27만 4천 원까지 떨어졌죠.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관 투자자들이 주목한 건 머크가 알테오젠을 대신해서 엄청 적극적으로 그 특허 방어에 나서고 있다라는 그렇더라고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전에 할로자임이랑 대리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알테오젠의 지원군인 머크를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맹렬히 신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RCPS에서 자금이 몰린 거다. 네. 결국엔 머크를 믿고 알테오젠도 믿지만 머크가 어쨌든 그만큼 뭐 소송전을 뭐 본격적으로 머크가 한다는 것 자체가 알테오젠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볼수 소송을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심리 때문에 RCPS 자금이 많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자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금을 모으게 됐는데 네. 이 돈 가지고 그럼 이제 알테오젠이 앞으로 뭘 할까요? 뭘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1,000억 원 정도는 이제 운영 자금이라고 이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 중에서 또 550억 원은 공장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그 이제 핵심 플랫폼인 ALT 비포 인간 히알루로니다제를 이제 CMO 위탁 생산을 맡겼었는데 다른 곳에 대리로 맡겼었는데 직접 생산하겠다라는 거죠. 자체적으로. 네, 네. 자체적으로 생산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또 공장을 또 자체적으로 짓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빅파마가 오더한 어떤 수주 계약 규모가 상당하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네, 그래서 공장을 지어도 우리가 이 공장값 정도는 충분히 회수할 수 커버할 있다.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 기대감 정도로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1,000억 원이 아까 운영 자금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게 비용 규모가 뭐 공장 뭐 다 따지고 뭐 본사도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다 고려를 해도 좀 많이 큽니다. 1,000억 네네. 원이라는 그쵸. 규모는. 그래서 이게 이 돈으로 새로운 물질을 기술 도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난해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가 말한 걸 보면 네. 자금적 여유가 생기면 임상 1, 2상 단계 물질을 이제 들여와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실제로 했고 향후에 파이프라인을 또 인수하거나 인수합병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가지고 올해 안에 이르면 올해 안에 새로운 소식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지난주부터 또 주가의 흐름이 약간씩 흐름이 바뀌었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일단은 뭐 빅파마와의 계약 추가적으로 또 나올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고 모은 자금을 가지고 뭐 공장 증설도 하고 뭐 M&A와 관련된 아니면 라이센스 인 같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니까 관련된 이슈 나오는 거 저희가 한번 잘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석지용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또 좋은 기업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